출발. 자, 이제 또 해외 축구 이제 약간 박싱데이가 또 끝이 나요. 그죠? 박싱데이 일정이 조금 이제 뭐 수습이 조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1월 4일 이제, 조금 이제 휴직에 들어갔던 뭐 분데스리가나 또 에르디비시, 요런 팀들이, 이제 또 경기를 조금 치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EPL도 약간 조금 휴식기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이트한 일정이기 때문에 박싱데이 같은 경우는 조금 선수층이 좀 두터운 팀들, 그런 팀들이 조금 강점을 조금 보이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경기 잘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블랙번과 렉섬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누르신 분들은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화이팅!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렉섬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셰필드전, 뭐 프레스턴전, 이렇게 렉섬이 조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조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득점력에서도 나름의 또 임팩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키퍼 무어나 뭐 보드헤드 이런 자들의 공격진들이 상당히 또 원활하게 조금 돌아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는데, 블랙번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최근에 경기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최근 약간 미들즈브로 전에서도 무승부, 약간 또 셰필드 웬즈데이 상대로는 셰필드 웬즈데이를 조금 못 잡아냈어요. 0대0의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렉섬도 원정 성적이 조금 아쉬운 팀이거든. 물론 또 최근의 경기력들을 잘 끌고 가고 있긴 하고, 뭐 렉섬의 약간 흐름을 조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은, 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양 팀들의 매치는 조금 승패보다는 2.5가 조금 좋아 보인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떻게 보면 또 블랙번도 최근에 약간 뭐 구두연센, 뭐 켈트웰 이런 자원들이 뭐 나름 또 오아시도 그렇고 조금 팀에서 공격진에서의 또 홈 경기력은 또 준수한 편이거든요. 조금 득점력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수비가 좀 안 좋아. 수비가 조금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뭐 그 가운데 또 렉섬도 최근에 난타전을 조금 펼치고 있다면은 두 팀 다 이 경기는 약간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 또 원정에서 렉섬이 또 2연패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기 때문에 승패로 째지 마시고 이 경기는 2.5발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 경기가 어떻게 또 메인감이라고 조금 보기에는 조금 일찍 있는 경기라서 조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오늘 메인감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강추할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뭐 렉섬의 최근의 득점력의 반등세 또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한번 또 오바를 조금 공략을 해보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려보는 그런 패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뒤쪽의 경기들이 조금 더 좋긴 좋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요 경기 그렇게 한번 오바만 공략 포인트로 눌러보셔라.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리스톨과 포츠머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브리스톨 같은 경우도 뭐 리그 2위로 상당히 또 나름의 또 퍼포먼스, 올 시즌도 약간 이제 뭐 승강 프로권 아닌 상위권 도약을 조금 노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요. 뭐 그 가운데 또 포츠머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 조금 부진하다. 특히 또 원정에서 지금 이제 1승 3무 5패 이렇게 조금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포츠머스가 지금 현재 21위로 쳐져 있는 내용들은 무엇보다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시 나이트, 뭐 쇼너시, 또 일단 페럴, 또 오길비 이런 자원들 포함해서 주전 수비수들이 지금 현재로 약간 결장자도 조금 많아요. 공격진대 결장자도 조금 많고, 웨딩엄도 지금 이제 뭐 호주에서 뛰다가 또 넘어왔지만은 역시 약간 조금 포츠머스 적응도 조금 안 되고 있고 부상 여파도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요 경기가 조금 브리스톨의 홈 경기 이점을 조금 더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브리스톨이 뭐 상대전에서 또 포츠머스 상대로 뭐 최근 2연승을 조금 거뒀던 패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현재 부상자도 조금 많은 포츠머스는 조금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제 브리스톨이 뭐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력들 조금 보여주는 경기들이 잘 없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핸디는 조금 고민이 된 내용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브리스톨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이제 일반승 조금 좋아 보이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핸디는 뭐 반반 정도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
요 패턴에서 한번 설정을 조금 잘해보시면 좋은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2.5 기준점은 어느 발은 패스야. 어느 발은 조금 이제 뭐 그때그때 만날 때마다 조금 결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발은 조금 패스를 하더라도 충분히 또 브리스톨은 조금 좋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정도로 포츠머스의 부상 여파 그리고 순위를 넘어서 원정 부진 이런 부분들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요 경우에는 브리스톨에 조금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찰턴과 코번트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번트리는 이제 또 토마스 아산테가 또 복귀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조금 뛰긴 좀 어렵습니다. 근육 경련, 근육 부상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조금 득점 생산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코번트리가 약간 문제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근데 이제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정 성적 또 6승 4무 2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최근의 경기력에서도 뭐 코번트리는 뭐 홈원정 가리지 않고 올 시즌 또 리그 내에서 뭐 탑티어 팀으로서의 퍼포먼스가 좀 있습니다. 약간 지금 복귀 시기를 조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조금 복귀 시기가 언제가 될지 조금 뭐 내용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타부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찰턴과의 맞대결을 또 펼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찰턴도 지금 이제 또 22로 상당히 또 저조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심지어 포츠머스 상대로도 패배를 당했어. 포츠머스 상대로도 패배를 당하고 또 리치전도 패배를 당할 정도로 하위권 팀들과의 매치에서도 상당히 또 밀리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지금 현재 약간 토마스 아산테가 빠지는 코번트리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저는 찰턴보다 코번트리 우세를 조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이제 또 뭐 11월 달 맞대결 같은 경우도 코번트리가 그때 당시엔 또 토마스 아산테가 있었거든요. 홈에서 3대1로 또 대파를 해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만큼 여기는 조금 코번트리 사이드 지금 배당 하락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약간 이제 오바를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격인데요. 최근에 또 뭐 찰턴이 또 실점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뭐 최근 또 7경기 또 승리도 조금 없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뭐 원정 경기는 하지만은 뭐 그럴 정도로 일단 최근에 약간 부진들이 좀 있고 약간 이제 조금 오버도 조금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정도로 요 경기는 약간 조금 2.5바도 조금 공략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약간 토마스 아탄테가 없더라도 최근에 또 뭐 라이트나 다스 히로 이런 자원들 조금 폼이 조금 괜찮더라고. 약간 이제 없는 자원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자리를 또 메워줄 수 있는 자원들이 조금 있다는 점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지. 저는 약간 이제 뭐 토마스 아산테 없더라도 여기는 코번트리 조금 좋아 보입니다. 2.5 기준점 오바도 역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바도 조금 괜찮아 보이고 코번트리도 조금 좋아 보인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더비 카운티와 미들즈브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즈브로도 지금 이제 또 나름 또 2위자를 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들즈브로도 상대 또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올 시즌도 어떤 또 승격 강력한 또 후보 중에 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더비 카운티도 지금 이제 순위는 지금 14위입니다. 14위를 조금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더비 카운티도 올 시즌 홈 성적이 또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안고 있습니다. 3승 5무 4패로 나름의 또 내용적으로 조금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뭐 칼턴 모리스 이런 자원들이 약간 이제 조금 부상 이슈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조금 뭐 균열이 조금 나 있는 상태도 좀 아니고 뭐 나름의 또 느낌들을 조금 보여주는 경기들이 좀 있긴 했어요. 물론 레스터전에서 패배는 조금 아쉬웠지. 자, 미들즈브로가 지금 현재 약간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제 최근에 더비 카운티와 있던 매치에서 약간 2연패했어요. 2연패로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승패가 조금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두 팀 다 약간 수비진들의 결장들이 조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요 경기는 오버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것도 조금 나름의 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오늘 경기만큼 조금 지켜보시기 바래요. 일단 최근에 또 양 팀들의 매첩들이 홈발의 기세가 조금 셌던 내용들이 좀 있거든. 뭐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요 경기는 약간 이제 홈이점에 조금 더비 카운티에 조금 밸런스를 조금 무시할 수 없다. 코먼트리가 이제 미들즈브로가 약간 이제 또 더비 카운티 원정에서 조금 고전한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살짝 오버만 한번 또 체크를 조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헐시티와 스토크시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팀들 더비 카운티와 이제 미들즈브로 같은 경우는 상원의 홈 경기 일정에서 최근에 약간 홈 팀들이 약간 승점 확보를 조금 해나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 헐시티와 스토크시티는 약간 원정 팀들이 최근에 우세했어요. 상원의 원정 일정에서 서로 간의 강점들을 조금 품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조금 내용적으로 스토크시티가 조금 원정 일정이지만 딱히 밀릴 것 같다는 느낌들을 조금 안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헐시티가 물론 지금 4위를 달리고 있고 나름의 또 리듬을 조금 담아가고 있고 내용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맥버니랑 또 뭐 게라트 이런 자들 지금 이제 또 게라트가 계속해서 좀 부상이죠. 게라트 부상이고 룬드스트럼 부상 이런 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이 약간 조금 조합이 조금 난항을 조금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 시즌 이제 또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 내에서 실점이 조금 많은 편이야. 지금 이제 올 시즌도 뭐 37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의 또 뭐 득점 대비해서 또 실점이 조금 많다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수비 균열은 헐시티가 조금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스토크시는 4연패야. 원정 기준으로 4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뭐 최근에 또 마네프나 뭐 토머스 이런 자원들이 그래도 조금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스토크시티가 원정 일정이지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 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지금 헐시티도 지금 뭐 순위는 4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약간의 부상 공백과 주전 멤버들의 조금 이탈들이 조금 발생을 해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조금 저는 스토크가 조금 지지 않는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는 또 미드즈보를 좀 잡아냈던 뭐 경기로 좀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요.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스토크시티가 지금 라인업이라면 조금 승점 확보에 조금 유리한 이점을 조금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약간 프렌 배당이 조금 작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스토크 프렌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헐시티의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양 팀들 같은 경우도 뭐 스토크시티가 예전같이 뭐 극강의 공격력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두 팀들의 맞대결은 되게 난타전이 조금 많았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약간 역배당이지만 차라리 또 2.5바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경기예요. 굳이 또 추천을 드린다면은 저는 약간 스토크 프레로 추천을 드리겠고 조금 헐시티 사이드로 배당이 빠지고 있지만은 부상 격파가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 오버를 조금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신다면은 요게 충분히 또 나름의 또 퀄리티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입스위치와 옥스포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스위치는 이제 델랍이 있었을 때가 그때 당시 또 이제 작년 뭐 승격을 조금 했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살짝 좀 아쉬웠죠. 근데 올 시즌도 역시 리그 내에서 기본적인 공격들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뭐 3위 자리 이렇게 조금 달려주고 있는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최근에 이제 뭐 코번트리까지 또 2대0으로 격파를 냈습니다. 그 경기 때는 이제 코번트리 경기 조심하셔야 된다. 입스위치가 코번트리 전에 4연승이었다. 그 경기 승리하면서 5연승이 됐죠. 그렇게 조금 강점을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언더도 조금 추천드렸고 약간 이제 프렌 사이로 조금 안전한 추천 포인트를 조금 들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매치업을 조금 끌고 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입스위치가 홈 경기 3연승이에요. 홈 경기 3연승에다가 7승 4무 1패로 홈에서 상당히 또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시즌 내내 홈 강세는 조금 또렷하게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라서 입스위치의 홈발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원정 경기만 조금 더 받쳐줬다면은 실제 지금 현재 리그 1위는 조금 이제 입스위치였어야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번트리가 원정 성적이 좀 좋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입스위치가 지금 3위 자리를 조금 달리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요 경기는 입스위치 홈이라면은 저는 일단 입스위치 사이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옥스포드가 뭐 시즌 내내 원정에서 조금 부진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브레너건 이런 자원들이 또 미드필더 핵심 자원들이 지금 부상으로 계속해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 요 경기는 저는 충분히 또 일단 입스위치 왜 배당이 또 옥스포드로 빠진지 잘 모르겠어. 그런 내용인데 전 충분히 또 요 경기는 조금 입스위치 사이드에서 핸디값도 잘 고려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언어바 기준을 조금 따지자면은 지금 언어바가 지금 이제 2.5가 좀 잡혀 있는데 저는 나름 또 언어바는 조금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다. 굳이 조금 저는 입스위치를 조금 좋게 보고 있는 패턴인데요.
어너바는 조금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뭐 양팀 대 매첩이 조금 난타전이 좀 많고 뭐 옥스포드가 또 원정 실점이 조금 많다는 점에서 오바를 그래도 조금 좋게 보실 분들은 한번 또 접근을 하시던가 저는 조금 이스위치에서 조금 선택지를 끌고 와보세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프레스턴과 셰필드 웬즈데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필드 웬즈데이가 잘 안 지고 있습니다. 홈 경기였죠. 홈에서 이제 약간 이제 뭐 팬들도 조금 이제 돌아왔고 조금 이제 또 구단주 찬신이 구단주 또 일단 쫓아내면서 팀 분위기가 조금 개선이 됐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전 멤버 11명이 다 이탈했어요. 주전 멤버 11명이 또 이탈을 했고 뭐 여러가지 조금 이제 뭐 승점 강등까지도 좀 막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강등 확정이야. 강등 확정이라고 좀 보셔도 될 정도로 오시는 뭐 리그 성적도 1승 8무 14패 이렇게 조금 기록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또 최근에 뭐 나름 또 뭐 블랙번 상대로 또 비볐고요. 뭐 헐시 상대로도 조금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렇던 내용들이 조금 나름 또 의미 있는 또 두 경기 연속 무승부 이렇게 조금 기록이 됐었는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 17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경기력이 과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리그 내에서 무엇보다 지금 현재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지금 23경기가 진행이 됐죠. 23경기인데요. 실점이 45골이야. 45골로 엄청난 실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지금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셰필드 웬즈데이를 과히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프레스턴 기본적으로 홈 성적이 조금 괜찮아요. 좀 준수한 편이고 나름 또 7위자를 조금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의 또 도빈이나 이런 자원들이 나름의 또 공격진에서 활로들을 잘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이제 조금 충분히 또 프레스턴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홈 경기 일정에서 약간 무승부를 조금 버텨내는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원정 경기만큼은 전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요 경기는 충분히 또 홈발의 기세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어. 요 경기는 프레스턴 사이드에서 한번 또 선택지를 잘 끌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요 경기도 조금 2.5 기준점이라면 조금 오바도 살짝 조금 당겨요. 어차피 또 프레스턴 입장에서도 뭐 조금 잡아야 되겠죠. 시원하게 조금 잡아내면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고 셰필드가 원정 실점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오바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 프레스턴 사이드, 오바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퀸즈파크와 노리치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리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전트가 이제 조금 부상 이슈가 조금 크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올 시즌 노리치가 그냥 경기력이 안 좋아. 경기력이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뭐 최근 이제 와포드전에서 패배, 뭐 찰턴 상대로 또 승리 이런 부분에서 약간 퐁당퐁당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마카나가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마카마가 조금 잘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클레만 감독이 또 부임을 하면서 약간 팀을 반등세로 조금 이끌고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약간 이제 원정 일정에서는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 10경기 동안은 또렷하게 지금 현재 조금 고전을 한 내용들이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서전트가 또 내진탕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복귀 시점도 조금 알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전반 또 일단 노리치는 원정 경기만큼은 상당히 또 부진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퀸즈파크는 홈 경기 지금 4연승이야. 4연승으로 홈에서만큼은 조금 분위기 반등세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또 홈성조 또 6승 2무 3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약간 원정에서 고질적인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노리치 거기다 또 심지어 조금 홈발의 기세 퀸즈라면은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은 조금 퀸즈 사이드로 조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뭐 약간 이제 부상자들 좀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코네나 또 체어 이런 자원들이 뭐 공격진의 활로들을 조금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나름 또 이제 조금 부상 복귀를 했던 자원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부상 복귀 이슈도 조금 끌고 있는 조금 퀸즈파크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 4연승 분위기 조금 괜찮아요. 노리치 원정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퀸즈파크 배당 대비해서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되 핸디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핸디는 살짝 고민이 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양 팀들의 매첩도 일정 수준 약간 매첩에서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바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보게 되네요. 2.5바도 긍정적, 퀸즈 사이드로도 조금 긍정적인 고려 이렇게 조금 고려하시면 되겠어. 아시겠죠? 자, 뭐 양 팀들이 또 난타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또 사우스햄튼과 미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세이는 이제 또 1부 리그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1부 리그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패턴들을 조금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100개요.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사우스햄튼 이제 리그 13위로 쳐져버렸어요. 이제 암스트롱은 있지만은 주요 자원들 또 다 팔아버리고 요랬던 후폭풍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또 1부 리그, 2부 리그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밸런스를 조금 가질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4-3의 경기력은 조금 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또 올 시즌은 약간 이제 4-3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상위권 도약도 조금 어려운 입장이 돼버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약간 조금 퀄이 조금 빠졌어. 그런 행동이 좀 있다는 점이고, 뭐 여전히 또 암스트롱은 뭐 11골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나머지 자원들의 또 활약들이 상당히 또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내용이고요. 반면 또 미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위 자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바노비치, 뭐 쿠퍼, 뭐 아지즈 이런 공격 자원들이 상당히 또 고른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나름의 또 패턴들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약간 요 경기가 조금 미럴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최근 매첩에서도 실제 미럴이 4셈전에 또 강합니다. 예전에 또 4셈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뭐 일부 부상자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상대전에서 뭐 조금 최근에 2연승의 페이스로 사우스햄튼전에서 상당히 또 밸런스를 잘 가져갔다는 내용들이 좀 있다면은 요 경기는 약간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역배 가능성도 살짝 보이는 경기고요. 약간 프레는 좀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되겠지. 그런 내용으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요 경기도 리듬감이 괜찮을 수 있어요. 약간 요 경기는 약간 역배 가능성도 살짝은 보여. 그리고 또 약간 미럴 프렌 이렇게 가능성을 조금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요 경기는 오버가 먼저 또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두 팀들의 매첩 자체가 최근의 맞대결도 역시 난타전이 많았던 내용이고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또 여기는 2.5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또 오버가 편할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하셔서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스완지와 웨스트 브로미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 브로미치는 이제 토마스 아산테가 원래 또 웨스트 브로미치였죠. 오랫동안 또 선수 생활을 조금 했던 내용인데 토마스 아산테가 그만큼 이제 2부 리그에서는 존재감이 커. 그지? 뭐 코번트리로 지금 또 가 있지만 코번트리에서 부상당하다 보니까 코번트리도 약간 경기력이 조금 떨어졌잖아. 그렇듯이 웨스트 브로미치는 토마스 아산테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또 승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던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도 16위 약간 조금 순위가 조금 밋밋합니다. 근데 원정 경기가 지금 안 풀려요. 원정 경기가 지금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가 8연패야 8연패. 그럴 정도로 원정만 가면 이제 조금 웨스트 브로미치는 칸나가 좀 달라져요. 홈 경기는 되게 좋거든. 홈 경기는 나름의 또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 경기는 지금 3승 9패요. 3승 9패로 상당히 또 바닥을 찍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 수비 안정감이 크게 떨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정도로 최근 16경기 동안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최근 16경기 동안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는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전 요 경기 일단 원정 웨스트 브로미치가 배당이 빠지는 건 납득이 안 된다. 지금 원정 8연패라고요. 원정 8연패.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스완지도 우리가 또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스완지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도 또 나름의 또 엄지성이 조금 최근에 리듬감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 홈 경기는 3연승의 반등세야. 반등세로 조금 이제 페이스를 조금 끌어올리는 것도 조금 긍정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요 경기가 약간 조금 프랜사이드가 조금 안전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원정 8연패 웨스트 브로미치 또 스완지도 약간 조금 경기력이 조금 미진하지만 홈 경기에서 3연승의 반등세라면은 조금 프랜사이드로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요 패턴도 조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승부나 약간 이제 조금 역배 가능성 이렇게 한번 또 고려하시는 것도 요 선택지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 경기는 조금 안전한 접근은 스완지 풀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가 좀 실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완지는 또 공격에서의 임팩트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조금 언어바가 좀 고민이야. 보통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원정 경기 일정이라면은 좀 웬만한 팀 같으면 조금 오버를 조금 추천을 드리겠는데 약간 그런 패턴이 좀 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약간 조금 언어반은 조금 패스하시고요. 안전한 프렌 아니면 또 무승부나 조금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반반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조금 풀어보시더라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좀 안전한 접근은 프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와포드와 버밍엄 시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와포드 사이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와포드도 올 시즌 조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역시 또 뭐 나름의 또 홈 경기 발이 또 센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홈에서 경기력만큼은 탑티어야. 탑티어 클래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7승 4무 1패. 지금 이제 12경기 동안 1패밖에 없을 정도로 홈 경기 와포드는 절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또 세메두가 상당히 또 잘해주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뭐 홈에서 득점력도 상당히 또 준수하고 뭐 거기다 최근에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을 갖고 6경기 무패행진 3연승의 페이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박싱데이에서 제일 지금 이제 조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와포드야. 와포드가 지금 이제 최근 3연승 페이스 상당히 또 잘 끌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경기력이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버밍엄도 또 뭐 나름 또 분위기는 조금 뭐 이렇게 형성을 해나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약간 유달리 또 원정 경기가 또 지금 현재 최근에 3연패로 조금 부진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고요. 뭐 백승호가 또 버티고 있다 보니까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겠지만은 실제 약간 이제 조금 공격진에서도 실제 조금 와포드가 최근에 폼이 조금 더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약간 와포드 사이드로 배당이 빠지는 것도 조금 납득은 됩니다. 뭐 홈 극강 페이스 요렇게 조금 안고 있고 버밍엄의 원정 기복 요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한번 또 배당 대비해서 먹음직스럽게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박싱데이 제일 지금 컨디션이 좋은 팀은 와포드야. 홈 경기만큼은 또 극강이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와포드에서 한번 또 고민사항을 조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반은 살짝 패스할게요. 언어반은 요 경기는 딱히 그렇게 조금 손이 가진 않는데 조금 와포드 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조금 고비당이 조금 터지긴 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의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잘 끌고 가시길 저는 일단 요 경기는 와포드 사이드 추천을 드리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레스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요 경기는 오바가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 레스터가 무엇보다 매 경기 난타전이야. 매 경기 난타전이고 셰필드 역시도 매 경기가 난타전이야. 두 팀 다 지금 현재 매 경기 난타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가운데 두 팀들의 맞대결 자체도 난타전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오버가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승패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는 어떻게 보면 또 일단 전반 오버 가능성도 조금 보일 정도야.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를 조금 염두를 하셔서 접근 포인트만 고려하시면 되겠다. 승패 패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와 또 풀럼의 또 런던 더비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크펠도 약간 대표팀 차출 여파가 좀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풀럼도 약간 최근에 부상 여파, 여러 조금 이탈 자원들이 조금 발생을 해 있다 보니까 두 팀들의 경기력들은 과히 또 지금 현재로 약간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근데 또 풀럼은 지금 현재 노팅엄도 잡아내고 웨스트햄도 잡아내면서 최근에 2연승의 반등세로 나름 또 지금 현재로 약간 이제 박싱데이 일정을 잘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맞대결해서 풀럼이 약간 이제 또 세러스 파크 원정에서 조금 최근에 잘 앉았어. 잘 앉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지금 크페인 같은 경우는 사르 대표팀 차출, 은케티아 부상, 뭐 카마다 부상, 두쿠레 부상, 무녀수 부상 이런 자원들 부상자들이 너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군 멤버 9명이 빠져요. 빠지는 내용이라서 과히 지금 이제 약간 뭐 양팀들이 승점 26점으로 동률이거든. 동률인 상황이지만은 저는 오히려 일단 풀럼이 지금 현재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자,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안전한 플럼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경기를 조금 고려했을 때도 최근 풀럼이 이렇게 역배까지 받을 내용은 아니죠. 그런 내용이 좀 있는 만큼 전 충분히 또 최근에 파죽의 3연승의 페이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일단 플럼 프렌 한번 더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요 경기는 이제 언어바가 조금 고민입니다. 언어바는 조금 손대지 마시고 약간 지금 현재 플럼 프렌만 조금 공략 포인트로 조금 배당이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리버풀과 리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이제 리즈 원정에서 또 3대1로 앞서가던 경기였죠. 3대1로 또 앞서가던 경기를 또 어떻게 보면 3대3으로 또 무승부를 조금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그 경기 또 한폴락이 났었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또 기억이 나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또 리버풀이 조금 이제 그나마 조금 경기력 반등세를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인터밀란과의 또 챔스 일정에서 원정 일정 조금 승리를 거뒀고
그 경기는 인터밀란이 약간 힘을 뺀 경기긴 했거든요. 근데 뭐 브라이턴과의 또 홈경기, 뭐 토트넘전, 또 최근에 울버햄튼전 이렇게 조금 신승을 거두면서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즈도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리즈도 무엇보다 5경기 무패행진을 만들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리버풀과의 또 매첩에서 그 이후로 또 경기력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름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은매차가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뭐 은매차 칼버트 루인 이런 자원들이 또 뭐 득점에서의 시너지를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리즈는 홈 경기는 준수하거든요. 홈 경기는 준수한데 고질적으로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야. 원정 경기는 올 시즌도 1승 2무 6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지금 현재 살라가 빠진 리버풀, 살라 빠지니까 지금 에키티케, 각포 이런 자원들이 지금 현재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살라가 있었을 때 리버풀은 그때 당시에도 리즈전에서 뛰었거든요. 그때 당시 컨디션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라인업이 되려 일단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뭐 이삭도 지금 빠져있죠. 이삭도 뭐 시즌 앞고 부상을 당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조금 괜찮아 보이고 전 결론은 이제 뭐 리즈도 은매차 복귀 뭐 칼버트린 폼 좋고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데요. 약간 저는 리버풀 승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버풀이 좋아 보입니다. 에키티켓 최근에 리그 적응됐어요. 리그 적응됐다면은 뭐 프랑크푸르트에서 보여줬던 그 면모를 조금 재현할 수 있다면은 전 충분히 또 리즈 정도는 조금 씹어먹을 수 있는 경기력들이 조금 표출될 것이다. 리즈의 경기력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최근에 그만큼 리버풀이 약간 중간에 이제 엉망진창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비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합들 새로 또 영입됐던 분데스리가 자원들의 조합들을 살짝 이렇게 클릭을 조정을 조금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약간 리버풀 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어떻게 보면 또 오버도 좀 좋아 보입니다. 뭐 양 팀들 매첩 자체가 또 실질적으로 뭐 리즈가 또 수비가 또 안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2.5발을 먼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고 뭐 기본적으로 양 팀들의 맞춤은 늘 난타전이야. 홈이고 원정이고 이번에도 3대3이었고 늘 난타전이었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2.5발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고요. 전 그래도 리버풀 승 한번 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약간 조금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세요. 뭐 리즈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일단 약간 리버풀의 크리크 수정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들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또 오바가 또 편할 수 있다. 아시겠지? 그런 부분에서 오바나 또 리버풀 사이드에서 한번 더 공략 포인트를 잘 설정을 해보신다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랜드포트와 토트넘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은 이제 홈 대비해서 원정 경기가 더 좋아요. 이제 올 시즌. 그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또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두고 노팅엄 원정에서 조금 패배를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은 지금 현재로 이제 약간 브랜드포트의 홈발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받게 됩니다. 브랜드포트가 지금 티아고 폼이 그래도 조금 뭐 최근에 골이 조금 없긴 했지만은 티아고 폼으로 공격진들이 상대 또 건전 상황에서 홈 성적이 6승이 무일패요. 6승이 무일패. 홈 경기 성적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리그 9위가 아니고요. 리그 5위권 성적입니다. 리그 4강까지도 조금 염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홈에서 극강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조금 부정하기 어려워요. 최근에 약간 토트넘전에서는 뭐 홈원정 가리지 않고 조금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약간 토트넘이 그래도 저는 약간 비스마 대표팀 차출, 뭐 시몬스 징계로 또 못 나오고, 뭐 사르도 대표팀 차출되고 이런 부분에서 참 중원의 손실들이 약간 눈에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 이제 토트넘도 약간 조금 득점에서의 빈도들이 조금 이상한 패턴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고려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크펠전도 그렇고 약간 득점력에서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는 브랜트포트의 홈발 한번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올 시즌은 홈에서 더 퍼포먼스가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브랜트포트 정배당 조금 손을 들어줄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2.5 기준점 역시 또 그렇죠. 오바도 좀 좋아 보입니다. 2.5바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실 정도로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프랑크 감독도 그렇고 상당히 또 공격적인 형태를 조금 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뭐 친정팀 또 감독이죠. 그죠? 뭐 브랜드포트에서 또 토트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 친정팀 상대를 또 매치인데 상당히 또 난타전도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보다 긍정점 브랜드포트 사이드로도 조금 더 긍정점 이렇게 한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썬더랜드와 맨시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더랜드 홈빨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뭐 상당히 또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도 잘 버텨내는 힘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제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잘한 집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12월 7일날 맨시티 원정에서는 조금 이제 뭐랄까 3등의 패배를 당했어. 조금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 근데 썬더랜드가 이제 또 홈에서는 5승 3무야. 5승 3무로 9경기 동안 무패행진이야. 무패행진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홈빨은 무패행진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페이스를 잘 끌고 가고 있는데 오늘 약간 부상자가 좀 많아요. 부상자가 지금 이제 뭐 트라우레 대표팀 차출, 탈비 대표팀 차출 이런 부분에서 뭐 대표팀 차출 여파도 상당히 또 크고 어떻게 보면 EPL 팀들 중에서 지금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 대표팀 차출 후 폭풍은 썬더랜드가 제일 커. 그럴 정도로 썬더랜드의 뭐 타격 이슈는 상당히 또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맨시티전은 8연패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맨시티전에서만큼은 8연패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또 맨시티 같은 경우는 뭐 압도적인 경기력은 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경기에서의 득점들을 조금 잘 만들어가고 있죠. 다양한 포지션에서 골들이 조금 터져주고 있고 뭐 그런 내용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일단 맨시티 조금 좋게 골라보셔도 좋겠다. 홈 무패 행진이라면서요. 근데 일단 맨시티전은 8연패입니다. 아시겠죠? 맨시티가 또 썬더랜드 원정에서는 최근에 또 4연승이에요. 4연승을 또 기록하고 있는 만큼 상대전 천적급의 퍼포먼스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여기는 맨시티 사이드 선수층도 두텁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흥기 역시도 또 2.5 기준점 오버도 좀 좋아 보이고요. 핸디는 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접목을 시키시면은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약간 주간 경기가 어지러웠어요. 어지럽게 좀 진행이 됐는데 오늘 대한항공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도로공사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도공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는데 아무튼 주간 복수전 새벽 경기로 깔끔하게 진행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더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어떤 주간 못 먹었던 만큼 새벽은 더 깔끔하게 한번 더 적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